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전까지 여러분이 수업했던 순서랑 조금 다르게 먼저 여러분이 게임을 접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경험한 게임은 펭귄 얼음 깨기 보드게임입니다. 이 보드게임은 선생님도 알고는 있었지만 수업에 접목시킬 생각은 조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그 보드게임 계획, 어떤 보드게임을 이용하고 싶다, 이런 계획 안에서 펭귄 얼음 깨기를 제시한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펭귄 얼음 깨기가 어떤 보드게임인지 충분히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죠? 정말 단순하고 규칙도 되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펭귄 얼음 깨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학 내용을 담아볼 수 있는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예시를 잘 보고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 보드게임을 제작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펭귄 보드게임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판이 있죠. 얼음판. 그리고 룰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마. 어떤 테마냐? 펭귄이라는 펭귄 얼음 깨는 테마가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구성 요소로 펭귄 얼음 깨기 보드게임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이 5가지 규칙을 바꾸거나 보드판을 바꾸거나 룰렛을 바꾸거나 테마를 바꾸거나 또는 선생님이 발견 못한 다른 기타를 바꾸거나 해서 보드게임을 바꾸고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5가지에.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 규칙은 룰렛을 돌리고 그 색깔에 해당하는 얼음을 깨면 되는 거였죠. 네, 선생님은 그 규칙을 소수와 합성수를 이용한 규칙을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이냐? 흰색 얼음, 파란색 얼음을 소수, 합성수에 매치를 시킬 겁니다. 대응을 시킬 겁니다. 보드판을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원래 얼음 깨기 보드판에는 파란색 얼음과 하얀색 얼음으로 채워져 있죠. 근데 선생님은 그 얼음에 소수하고 합성수를 이용한다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소수하고 합성수 스티커를 그 얼음 기둥에 붙일 겁니다. 즉 숫자 스티커를 이렇게 1부터 2, 3, 4, 5, 6, 7, 8 더 붙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붙일 겁니다. 이 1부터 8 중에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2, 3, 5, 7 이렇게 소수가 색칠이 되겠죠. 주황색으로. 그리고 나서 1부터 8 중에 합성수에 해당하는 수를 파란색으로 색칠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미 이제 감이 오듯이 이 육각 기둥에 이 얼음 위에 스티커를 우리가 숫자를 적을 수 있겠죠? 그럼 1부터 100까지 적는다 하면 1부터 100까지 중에 소수에 해당하는 수를 주황색, 1부터 100까지 해당하는 수 중에 합성수에 해당하는 수를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다 채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소수와 합성수 규칙을 이 보드판 위에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접목을 시킨 다음에 룰렛에서 이러한 규칙을 넣을 겁니다. 합성수 소수하고 관련된 규칙을 룰렛에 적어줄 겁니다. 룰렛을 돌렸을 때 이 소수 부분에 해당되면 이 주황색인 소수 부분만 얼음을 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룰렛을 돌렸을 때 이 파란색 합성수가 나오면 룰렛을 돌렸을 때 파란색인 숫자만 깨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 다 걸린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선생님은 규칙을 룰렛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이렇게 패스를 해서 내가 안 깰 수 있는 기회를 얻거나 아니면 벌칙으로 내가 2번을 쳐야 되거나 또는 나 대신 다른 사람에게 턴을 넘겨서 다른 사람이 벌칙을 수행하게끔 아바타 너가 쳐라 라고 시키거나 여러분이 이 하얀색 규칙들 룰렛은 여러분이 또 바꿀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룰렛을 했다. 그럼 보드게임판이랑 룰렛까지 우리가 다 정했죠. 근데 이 얼음 깨기는 기본적인 주제가 펭귄이잖아요. 얼음. 근데 이 얼음이란 주제를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팽하 이렇게 있는 얼음을 어떻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얼음 깨기가 진짜로 펭귄들이 살 수 있는 얼음이 부서지는 거를 형상화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연보호하고 여러분이 엮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하고도 접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각기둥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모양의 기둥을 통해서 이런 앨리스 그림으로 또는 이런 앨리스 주제로 펭수 대신 바꿔보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겨울왕국. 어떻게 보면 그 보드판이 이 겨울왕국에서 되게 멋있게 발을 디딤하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죠? 그런 컨셉을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펭귄 대신 올라프가 위험에 처하면 좋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펭귄 대신 앨리스나 겨울왕국으로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4가지를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생각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생각을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이 5번째 기타에서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나만의 펭귄 얼음 깨기 보드게임을 구상을 할 겁니다. 지금 해준 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예시를 제시한 거잖아요. 펭귄 얼음 깨기를 단순히 보드게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수학을 어떤 수학을 접목했느냐, 소수와 합성수를 어떻게 접목했느냐,
소수와 합성수를 보드게임판에 스티커를 붙이고 룰렛판에 룰렛의 규칙을 소수가 나올 경우는 주황색인 소수를 부시고 합성수가 나올 경우에는 파란색인 합성수를 부시고 얼음의 주제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앨리스 또는 겨울왕국 같은 주제를 담아서 새롭게 꾸며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구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시를 보여준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도 되게 훌륭하고 정말 잘해오고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모습, 진짜 보드게임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한테 좀 더 안내가 잘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직접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보드게임을 접했을 때 수학을 어떻게 접목할지 스스로 직접 생각하면서 구상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